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0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평형 하락의 시작. 대우 마리나 3.1억 폭락. 명륜 아이파크 1단지 3.15억 폭락. 대연 3전 그린 쿼터 베스트 분양권 2.1억 하락. 요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래제가 줄어든다 영상 후반부에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한번 요 부분만 살짝 가져가 봤습니다. 151건 거래 신고되었는데요. 근데 양일간의 거래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이전의 거래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2일치 거래량입니다. 2일치 거래량. 그렇게 많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요거 표도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게 좀 수상쩍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6월 방송을 했을 때 5월 거래량, 요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래량이 5월의 거래량이 2265건이에요. 5월 달이 2265건. 근데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이 무려 500건 가까이나 됩니다. 500건이나 추후에 임대차 3법이 완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부작용으로 우리는 현재 전세 거래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 거래량, 8월의 거래량,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5월과 비슷하게 한 2200건대의 거래량, 2250 뭐 이 정도 건수와 비슷할 겁니다. 2300건 채 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거래량이 추가로 신고될 수 있다. 근데 신고될지 안 될지 그것은 불명확하다. 나중에 뒤늦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고가 착실히 잘 되면 거래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포인트는요. 9월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 9월의 거래량 빨간 날수 6일치 똑같습니다. 지난달에는 716건. 7월달 방송할 때는 하루가 쉬어서 그렇지 대략 한 860건도 되었을 거예요. 요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저기 6월달 방송분까지 가서 보면 693건, 뭐 800건, 700건, 뭐 그러던 것이 지금은 651건. 요때 760건이네. 760건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6월달에 760건, 7월달에 하루가 쉬어 있지만 하루치 뭐 대충 그냥 800건 요 정도 정리해보고요. 8월달에 거래는 716건, 9월달은 현재 651건. 오늘 방송분까지 또 추가되게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까지 되면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 거래량이 더 적어지는 추세. 9월에 이사철, 그래도 요즘에 이사철 개념도 없지만, 그래도 뭐, 거래량이 줄어든다. 요런 흐름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 41,144건. 내일 또 늘어나잖아요. 내일 늘어나는 거 보면은 모르겠다. 이 추세는 아직 모르겠다. 아직까지 갈피는 못 잡고 있는 상태. 41,000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새고요. 전세거래 오늘 매물이 늘어났고 내일도 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초록색 선 위에 요 예측치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요 부분만 살펴보면 되시겠고요. 월세 거래도 월세 물량도 늘어났고 내일도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월세는 명확히 늘어나는 추세가 분명하다. 전세는 좀 아리송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월세 매물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이거 계속 매주 볼 때마다 한 주 볼 때마다 계속 매물은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는 그 흐름, 이 추세 거스르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21,000건 요거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23,000건 이상 25,000건의 매물대도 곧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매물이 늘어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얻는다. 기억하고 계시죠? 8월의 거래량 1000건 지금 넘어선 상태. 그리고 9월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 9월의 거래량 800건도 안 될 듯한 700건대? 700건대. 800건 넘어갈까? 요런 좀 의구심은 듭니다. 지난달 같은 날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거 보이시잖아요? 370건, 310건, 한 60건, 그러던 것이 120건. 요 격차가 60건 차이 났었는데 지금은 120건이에요. 거래가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임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거래량 지금 많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596건, 대략 600건 정도 신고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38에서 40건 정도, 한 40건 정도, 320건 더 추가된다면 몇 건인가요? 한 920건 정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요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까지 반영한다면 이거 진짜 제가 지난번에 750건 정도 예측했었는데요. 어쨌든 800건이야. 약간 예측치는 항상 변경되지만 어쨌든 역대 가장 적은 거래량으로 가고 있다. 대우 마리나 31평형 14억 1천까지 갔던 것이 11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면 20% 이상.
그 다음 더샵 센트럴스타 대형 평형이에요. 154제곱미터 10% 정도. 퀸덤 1차 아인슈타인타운 144제곱미터 대형 평형이죠. 요것도 10% 정도. 더샵 파크시티 101제곱미터 요것도 대형에 같이 끼워줘도 되겠죠. 25% 정도. 대형도 버텨내지 못하는 요런 모양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평형은 워낙에 거래가 띄엄띄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을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보다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그나마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 대형 평형의 신고가가 띄엄띄엄 나왔고요. 또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아주 저가격대 2억 이하의 물건대에 신고가들이 나왔었는데 이 대형 평형마저도 얼마 전에도 한번 이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서울의 비슷한 가격대 물건 아니면 경기도, 인천 이런 비슷한 가격대 물건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 나타나자마자 아주 유행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대형 평형 가격 조정받고요. 명륜 아이파크 1단지 35평형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9억 이상 갔던 것들이 9억 초중반까지 갔던 것들이 7억 초반대로 같이 내려앉은 모습.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본 부분은 자 깡통 전세라고 일명 불리는 부분들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 가격 20% 정도 차이 나면 그 정도 80%, 요 비율이 80%면 깡통 전세 이야기 하는데요. 이 7억대의 물건도 야 깡통 전세의 위기에 놓일 수 있겠구나. 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연지자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금정산 2차 쌍용예가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서면 동일 파크 스위트 3차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 정도면 아주 선방하고 있다. 10% 정도 하락하면 지금 아주 선방이에요. 혹시라도 저렇게 10% 정도 하락된 금액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규제 해제 지역 되면 규제 해제되면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고 선매수를 하시는 건 아닌지요? 과거에 그랬기에 지금도 규제 해제되면 폭등할 것이다. 그런 현상 대구에서 없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대구에서 거래량 올랑이 20% 정도 증가했어요. 그것도 거래량이 바닥을 기는 상태에서 20%예요. 예, 의미 없다. 이 상승 의미 없고 그나마 2개월 정도 거래량이 상승하는 상태에서 머무르다가 3개월 차에는 지금 부산 거래량 살벌하게 줄어들잖아요. 대구도 살벌하게 줄어들어서 거래량 거의 600건대에 나올 정도. 대구는 2,000건 이하가 빙하기인데요. 그 빙하기를 빙하를 뚫고 내려가는 상태. 부산은 거래량 3,000건 이하면 보통 빙하기로 보는데 부산도 거래량 뭐 800건대, 많아봐야 800건대 요 정도 수준. 대구는 600건대. 그 규제 해제된다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거래량 가격 보면은 한 25%, 20% 정도 빠진 것도 보이지만 한 10% 정도 빠진 이런 거래 물건, 5% 빠진 이런 거래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매수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매도자 관점에 봤을 때는 저런 매도 좀 바람직하게 보이죠. 네. 서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10%, 20%, 15%, 20%, 채 10% 안 된 7, 8%. 아직까지 부산은 좀 가격 하락이나 거래량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아직 매수세가 좀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 매수가 거의 저 정도 거래량 수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매수에 가담을 안 하네, 물건 정말 안 팔리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서도 또 기마이가 나오나요? 네. 자, 가격 오늘은 3억 이하 물건대에서 이렇게 신고가가 몇 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나머지 10% 정도. 뭔가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나요? 다주택 가져도 괜찮다. 다주택 가져도 괜찮다. 세금 부담 뭐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3억 집을 가지고 있으나 뭐 한 3000cc 타를 가지고 있으나 그 세부담은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건당 거래대금 지난번에 아주 고가의 물건 한 건 거래되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3억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 한 단계 내려설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미 2021년 가격과 크로스되어서 다시 2021년 가격보다는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양새고요. 제가 여기에 한 번씩 표시해 둘게요. 이런 내용들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 3,000건 선을 대략 그어보면은 확실히 3,000건 이하일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다. 요때 2021년 가을장에 여기 3,0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야 분위기 싸하네 요런 느낌. 아니면 2020년 11월 이후에 거래량이 대폭 갑자기 막 줄어드는 이 현상 있잖아요. 이때 정리했던 사람들 오히려 이때 정리했던 사람들 지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3,000건이라는 이 의미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3억 미만 비중 아마 이제 싼 물건을 사람들이 더 찾는 현상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6억 이상 거래량도 여기 오늘 기록을 남겨뒀어요. 150건 돌파 여부, 150건 돌파 여부.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300건인데 이거 정정합니다. 300건이에요. 300건 돌파 여부를 눈여겨보자. 지금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매번 따로 안 드릴게요. 여기에 300건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숫자로 아니면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기도 줄어드는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 짧게 봤을 때는 증가 감소를 지금 반복하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상하 요 밴드를 그려보면 추세선을 그려보면 줄어들고 있는 모양. 분양권은 거래 거의 의미 없는 정도. 그 중에서 대연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한 2.1억 최고가 대비 요 정도 차이 나는 모습. 1.2억 정도 차이 나는 물건도 보이고요. 1.3억 차이 나는 물건도 보이고 누군가의 고점에서 잡아주고 있다. 근데 부산에서 어떤 질문자분이 남겨주셨는데 손피로 얼마까지 나와 있는 물건 사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직도 손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야 아직까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구나. 분위기 지금 큰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대구에서는 손피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이 용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를 세금을 남길까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 부분이나 혹시라도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손피가 편법은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 맞습니다. 근데 손피 예전에 손피 계산하는 영상도 있는데요. 손피 얼마 나왔다 그러면은 곱하기 2를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다. 만약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나 손피 1억에 1억 원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 2억을 주고 사는 것과 맞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손피 적혀있으면 곱하기 2 해보시면 계산이 되실 거예요. 전체 거래량 앞부분에서 설명드려서 지나갈게요. 자, 가격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동그라미 LCT. 요 같은 평형인데도 야 이건 11억이나 차이 나네요. 이건 11억이나. 좀 특수한 거래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구 트럼프 월드 센터 같은 경우에는 3.2억. 실제 대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 8억, 9억 전세 가격 받았던 것도 거의 막 반토막이 날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금리가 2배로 올랐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지금 이 추세로 금리가 오른다면은 금리 정말 한창 낮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2.23% 뭐 이런 금리에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것이 4.5% 중반까지 거의 2배로 올랐잖아요. 2배로 체감하잖아요. 그 조만간에 이 금리가 진짜 6에서 7%까지 간다면 한창 낮을 때 이 금리의 3배나 됩니다. 그럼 전세 가격은 얼마나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엄청나게 전세 가격 조정받아요. 지금 전세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겠지만 또 1년 정도 살고 변동금리를 맞이할 때쯤 되면 정말 이거 전세도 함부로 들어갈 게 못 되는구나. 야, 저 고점과 저점 차이 억 단위 이상 크게 나는 것들 2.5. 어제는 별로 큰 차이. 지난 방송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졌었는데 오늘 방송에는 좀 더 큰 차이가 느껴지네요. 1.5 이상 차이 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비교적 여러 페이지를, 전세는 여러 페이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동그라미만 쳐보고 그게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2억, 거의 1억, 2.4억. 이게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거든요. 지난 방송처럼 별로 한 억 단위도 차이 안 나는 가격이면 문제가 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분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갱신을 했을 때 집주인이 막 마음이 다급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갱신할래? 물어보니까 가격 그대로서 갱신할래?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갱신할게요 라고 딱 갱신을 했거든요. 근데 갱신을 해놓고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세 가격이 2억대로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1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한 1억에서 1.5억 정도 차이 난다고 했거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갱신을 할지 주변으로 이사 갈지를 판단하는 여부는 전세 자금이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3억이다.
근데 내가 좀 가격을 높여볼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 5억이다. 근데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는데 4.5억, 주변의 전세 가격이 4.5억이다. 그러면 눌러 살아도 됩니다. 근데 주변의 전세 가격이 4억이다? 그러면 1억이나 차이 나는 이 상태에서 난 눌러 살 필요가 없다. 1억 정도면 지금 금리 상황에서 이거 1년 이자 하면은 2년 살 거라고 계산해보면 한 8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금리가 더 오르면 이 1억의 차이가 2년 사는 기간 동안 1000만 원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1.5억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옮기는 1억에서 1.5억 정도 차이 나면 옮기는 게 맞다. 그래서 뭐 갱신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산도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 조금 길게 보고 추후에 또 갱신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전세 가격 여기 있잖아요. 4억 5천까지 했던 것이 4억으로 떨어졌다. 요 정도면은 그냥 머물러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4억 5천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 시세가 4억이다. 머물러도 괜찮아요. 근데 주변하고 차이가 2억 가까이 차이 난다. 그러면 전세 당장 보따리 싸서 옮겨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2020년 한 바퀴 돌았는 전세 가격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000 한 바퀴 돌았는데 전세 가격이 더 오르고 그것이 집값을 올린다는 뉴스, 지금 완전 태세 돌변은 아주 순식간이에요. 언론의 태세 돌변은, 전문가들의 태세 돌변도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 호흡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수는 없어요. 뭐 주식 같으면 뭐 당장 내일 내다 팔아도 되지만 부동산은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동산의 개념, 아파트가 왜 이 황금성이 좋고 동산의 개념 비슷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치를, 주택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아파트가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같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이라면 이 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확실히 왜 부동산인지 알겠다. 왜 부동산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비싼 느낌이 들어요. 좀 아마 뭐 양극화 이렇게 이야기해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은 이 차이가 타 도시 대비 월등합니다. 근데 이 상단 부분에도 이거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조금 비싼, 전세 가격이 조금 비싼 느낌은 있습니다. 가격 눈으로 한번 훑어보셔도 가격 아랫부분 4억 밑으로도 전세 가격이 억 단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 어딜 가나 다 있다. 생각보다 많죠. 4억 3억대도 3억짜리 물건 이런 것들도, 더 싼 물건들도 아마 가격은 억 단위로 차이 나는 부분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내가 뭐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귀찮다 그냥 살자, 이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는 것이 조금 더 불안하다 느끼는 분들의 나타남에 따라서 비중은 더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전세 거래량이 아까 줄어든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3억 미만 비중, 요 퍼센트는 대구랑 비슷합니다. 73%인데 대구는 요 비중이 한 55%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부산도 이 비중이 과거처럼 80% 이상, 한 85%, 90%까지도 3억 미만의 전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비싼 전세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매매도 비싼 게 안 되지만 전세도 이런 비중들, 이렇게 흐름들, 큰 흐름들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크로스된 점, 평균 전세 가격 지금 2020년하고 2021년과 크로스되었는데 2020년과 크로스되고 점점 낮아질 것이고, 제가 전세만 주로 추적을 해드리는데요. 월세도 그렇다고 월세 비중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월세의 거래량이 딱히 늘어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예년 평균을 조금 웃도는 정도의 거래량. 올 초에 월세 거래가 좀 많았었구나. 과거에도 분명히 월세 거래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임대차 3법이 미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신고가 안 이루어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 추세라는 큰 틀에서 보면 됩니다. 뭐 사소한 거 이렇게 막 붙잡고 뭐 시비 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큰 추세는 지금 하락이 맞고, 그 와중에 제가 한두 건 뭐 잘못 설명드리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을 고정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은 예전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 월세도 좀 올라갔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월세 입자도. 월세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 고시원을 가든지 아니면 다시 캥거루가 되든지 그 수밖에 없지. 무한정 오르는 월세 다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산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에 갇힐 듯한 느낌. 네, 시청 감사합니다.